내일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오늘 보여지는 수급적인 움직임에서 뭔가의 특이점을 찾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후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속에서 삐집고 이제 내 차례지 외치는 쪽 과연 여기가 맞을지. 내일장에도 오를까? 바로 반도체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나 소부장단 그리고 반도체 투탑까지 다시 한번 사도 괜찮다 식의 뉴스들이 나오고 있네요. 사실 반도체는 그전까지 나빴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은 JP모건에서 아무리 반도체 겨울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 계절이 보니까 여름이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처럼 하는 얘기가 그만큼 시장에서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슈가 없을 때 혹은 이제 조금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이 좀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갔을 때 외국인들이 배탈이 많이 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빨리 급매를 내놓기를 기대를 하면서 그런 악의적 보도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규제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이슈가 나오는 것이 이제 중국발 이슈들, 특히 이제 알리바바에서 AI 칩을 자체 개발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나스닥 시장이 일부 조정이 나왔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미국의 반도체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에서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대만에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미국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반도체 패권을 자기들이 좀 가져오고 싶은데 여기에 함께할 동맹국을 찾고 있다. 그런데 그만큼 이제 중국의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적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게 결국 이제 정치적 이슈로 많이 해석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규제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지만은 규제에 대비했을 때 실질적으로 당장 이루어진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 리스크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잘 갔던 원인도 미국 내 이제 공장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비해서는 관세 도피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좀 더 높아질 기대가 있다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다시 이제 삼성전자가 또 조용해질 때는 SK하이닉스가 글로벌 DRAM 점유율이 이제 50%를 초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이제 증설과 확대 기대까지도 나가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CXL 테마가 지금 오늘 시장에 좀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CXL도 사실은 이제 기존의 DRAM 반도체를 얼마나 이제 판매를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엮이면서 CXL이라는 컴퓨터 익스프레싱이라고 하는 이제 이 가속기 관련해서 이제 이슈들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CXL 테마가 강세가 됐다라는 거는 다시 이제 D램의 이제 본연의 종목들이 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빨리 나온 특히 이제 15% 이상 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매를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차익 매물을 좀 일부 내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대표주들, 한미반도체라든가, 대덕전자 같은 기존에 좀 무거웠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오히려 좀 소외가 오랫동안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섹터 순환매가 돌 때는 또 다시 한번 대형주 중심으로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이제 조금 수익이 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 축소 의견을 좀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너무 급하게 오른쪽에 있어서보다 그러면 다른 종목군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추가 시세 후보군 통해서 워낙 많은 반도체주 중에서도 어디를 더 예쁘게 보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HPSP와 이오테크닉스 나와 있네요. 네, 둘 다 이제 장비단에 있는 기업이고 HP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닝 장비, 특히 이제 고압수소 어닝 장비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지금 선단 매물 투자가 지금 확대가 되면서 수출 실적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실적이 강력하고 또 여기에 이제 이 커팅기,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말하는 절단기 기술 관련해서는 훨씬 더 우위에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절단을 했던 방식에 대비해서 레이저 방식이 훨씬 더 기술적인 우위가 있고 또 이제 매끄럽게 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이제 반도체 규모 자체가 크기 자체가 굉장히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오테크닉스 같은 기업들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두 기업의 강점 중 하나는 이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 그리고 기존의 글로벌 고객사들로부터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다른 종목들 특히 중소형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그만큼 소외됐다라는 것은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을 자체 매매를 하는 개별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이제 펀드라든가 ETF를 통해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빨리 올라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노려보셔도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급적으로 그리고 자리로 봤을 때도 일단 괜찮은 종목군들 압축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챙겨보시죠. 가장 궁금한 거 질문 드리고 싶네요. 투심입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꽤 최근 중에서 많이 실리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좀 더 윗단으로 가자를 외치고 있어 보이는데 저희는 이럴 때 사실 알죠. 일일비하지 않겠다라면서 시장을 바라보곤 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행동은 뭘까요? 일단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우량주라고 표현됐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많이 줄고 있고 오히려 중세연단 혹은 이제 시가총액이 뭐 1,000억도 채 되지 않는 종목들이 갑자기 불쑥불쑥 올라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이틀 정도 기술적인 어떤 추격 매도 가능은 하다고는 보고 있지만은 문제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이제 추세가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가는 결국 실적의 관건이 큽니다. 따라서 저는 그동안 이제 1, 2분기 동안 펀더멘탈을 회복해왔던 특히 영업이익이 개선이 많이 되었던 종목들의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인 변동에 너무 심리적으로 동의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비하지 말고 흐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대 시장 마무리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화요일 국내 증시도 마감됐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해서 양지수는 6거래일 연속해서 상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견조한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코스피 쪽에서 박스권의 상단을 뚫는 듯한 또 의미 있는 또 큰 시세가 나오기도 했죠. 메이저 주체들이 전기전자 업종으로 수급을 강하게 또 불어 넣어주면서 오늘 지수 상승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금리 인하와 정책의 되돌림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오후 2시 전쯤부터 해서 지수는 더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2% 정도 올라가면서 3,258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도 오름폭을 더 키워서 0.74% 상승한 82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메이저 주체가 강하게 순매수세를 나타냈는데요. 외국인이 5,300억 원 넘게, 기관도 3,600억 원어치를 사들였고요. 그 중심에는 전기전자 업종이 있었습니다. 환율은 지금 나가는 것처럼 3원 정도 하락하면서 1,387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들의 매수세도 집중됐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도 메이저 주체가 모두 다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오늘 매수세를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쪽에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브로드컴이 굉장히 또 AI 반도체 강세를 지속시키는 그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 관련주에게도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IT 토토뿐만 아니라 소부장 쪽에도 온기가 전해지고 있죠. 삼성전자 2%대 강세를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훨씬 더 많이 올랐죠. 4% 가까이 올라가면서 2개월 만에 28만 원서 회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등등의 종목들까지 함께 오름세를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CXL이 HBM의 뒤를 이을 캐시카우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한 장비 쪽의 시세도 오늘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 한번 보시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주요 종목들이 살짝 쉬어가긴 했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대 상승, 그리고 삼천당제약과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오후 2시 전부터 해서 증권가에서 돈을 썰 때문에 오늘 지수도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았었는데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관련해서 현행을 유지한다라는 그 설이 돌면서 증권주가 상당히 강하게 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12% 가까운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말에 따르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최종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조선 쪽은 최근에 계속해서 대형주가 좀 쉬어가고 있지만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한 가운데 조선 기자재 쪽의 강세가 두드러지긴 합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오늘 또 윗꼬리를 길게 단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쪽이 어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비롯해서 다 같이 빨간불이었는데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흐름 확인됐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최근에 그래도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고 있음에도 나름 지지를 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철강과 유틸리티 쪽도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2차 전지 섹터에도 오늘은 좀 빨간불 켠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에코프로와
석유와 LNF는 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중국 쪽의 석유화학과 관련해서 구조조정 이슈 계속되다 보니 오늘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들도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롯데케미칼이 4%대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주사 쪽도 증권 업종과 마찬가지로 오늘 강세였습니다. SK가 4%가 넘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71,500원으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름 올리고 있는 HJ중공업 오늘은 6%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증권주 안에서도 상상인 증권이 21%대 급등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 보시면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 IT투톡과 이수페타시스 확인할 수 있겠고요. 조선과 원전, 방산 종목들 일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마찬가지로 상단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클로봇이 최근에 계속 상단에 랭크가 되어 있죠. 오늘도 17%대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기자재 안에서도 1승이 오늘 23%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장중에는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보성파워텍도 오늘 9%대 강세로 마감 지었고요.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클로봇과 그리고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현대힘스나 1승 같은 종목들 눈에 띕니다. 오리엔탈 전공도 올라와 있고요. 보성파워텍 같은 일부 원전주도 확인할 수 있겠고 알테오젠, LNC 바이오 같은 제약 바이오까지 골고루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화요일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쪽 거래대금 7.4조 정도로 보여지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규모고 코스피 쪽에서 들어온 거래대금 10조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지금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박스라인 위쪽에서 들어온 거래대금이라는 점에 있어서 좀 의미를 실어볼 수 있을지 챙겨봐야겠네요. 특히나 오늘 종목별 움직임이 또 다채로웠기 때문에 어디에 이제 힘을 더 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에 있어서 내일장 공략 섹터 우선순위로 보실까요? 바로 신재생 에너지주이네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의외다라고 생각을 네.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신재생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1분기에서 2분기 때 실적이 개선된 기업들을 중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저유가 정책을 이제 촉진을 시키면서 사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같은 경우에는 축출을 좀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OBBBA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해서 이 안에서는 이제 2027년까지 또 최대 28년도 초반까지 이제 세액공제를 유효하겠다라는 기준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오프쇼어 뉴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뭐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2050년도까지 500기가와트까지 규모를 확대를 하는 사업을 지금 잡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워낙 에너지 가격에 대한 요동이 이제 지금 낮아지고 있고 최근 이제 유가가 이제 굉장히 저유가 형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로 가더라도 지금 이제 정유 업체들 같은 경우에 역마진 즉 우리가 역레깅 현상으로 인해서 좀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이 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원전을 그동안 많은 분들이 다 눈여겨보셨을 텐데 결국 이제 원전도 모든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 중에서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원전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이제 풍력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상국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기회가 아직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출 실적이 견조한 기업들을 중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뭐 산업부에서 이번에 이제 제6차 신재생 기본 계획을 또 수립을 하게 되면서 또 조만간 이 국내에서 진행되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들을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이때는 이제 좀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점 효과를 위해서는 적은 비중으로 매수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올랐었던 것은 사실 태양광이긴 합니다만 해상풍력 쪽에서도 기회를 좀 보신다라고 하셨네요. 그렇다면 탑픽 종목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바람이 부네요. CS 윈드입니다. 네,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이제 연초 주가로 지금 회귀를 한 상황입니다. 네. 뭐 사실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고 영업이익도 2분기 기준으로는 이제 전년 대비 54% 축소가 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주가가 좀 선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 때 실적이 좀 악화가 되기까지 그동안 이제 많은 발목을 잡았던 덴마크의 이제 블라트라고 하는 해상 구조물, 해상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기업이
좀 잠깐 부담이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정리 해고를 비롯해서 뭐 이제 시스템과 체제 개선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4분기 때 본격적으로 실적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베트남 등에서의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뭐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장에는 뭐 80%까지 지금 가동률이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BBBA 법안 관련해서도 이제 현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2027년도까지 추가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미국과 유럽에서의 수준은 긍정적이다 말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2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전년도에 워낙 큰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다 보니까 나왔던 기저효과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2022년, 23년도에 대비를 해서 안정적으로 실적 성장은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8% 이상을 상회한지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 전략을 좀 제시를 드린다면은 손절가는 4,500원, 기술적 매도와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악화까지 포함이 됐을 때는 이 주가를 항상 이제 이탈 대비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연중 목표가 47,000원 이상 돌파까지도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지난 이제 3개월 동안에 매수세를 주입을 했을 때는 한 번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는 시점이 이 47,000원 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격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CS 윈드 가격 전략 잘 챙겨 보시면 좋겠네요. 추가 전략 받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종목이실 것 같은데 뷰노입니다. 저희는 상승률 굉장히 좋았습니다. 23.1%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8월 말에 또 주셨던 가비아 역시도 목표가 초과 달성한 상황이고 추세도 예쁩니다. 두 종목 계속 볼까요? 일단 이제 두 기업 모두 시장 자체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보유를 하신다 하더라도 뭐 크게 뭐 말릴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수급 영향을 좀 보신다라고 했을 때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이제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지난 60일 거래일 기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기관의 어떤 매집 공격과 그리고 이제 공매도 대비를 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면서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앞서서 이제 두 번째로 소개를 해주셨던 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가비아든 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네. 뭐 IT 업계에서 굉장히 큰 손이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중장기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인데 가비아가 이제 뭐 다른 좋은 종목을 좀 찾으셨는데 뭐 지금 손실이 나신 분이 있으시다라면은 이럴 때는 이제 한 번 정도 차익 실현을 하셨다가 다시 한번 가비아 매수 기점 잡아보시는 거 어떻겠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